너네 집 망한 거 아니야? 친구가 툭 던진 이 한마디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단지 아빠의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우리 집이 망해서 한국으로 가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아빠의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의 말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한국은 그저 케이팝과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로 이사를 간다고.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적어도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도 꽤 여유롭게 사는 편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넓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우리 집에는 작은 수영장과 테라스도 있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곤 했고 여름에는 친구들을 불러 풀파티도 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솔직히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려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라 아직까지는 친구보다는 게임과 유튜브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미국식 10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나가고 방과 후에는 치어리딩 팀 활동도 했어요. 사실 공부에는 크게 열정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대학 시스템이 SAT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이것저것 경험해보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던 내 인생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간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이 잘못 나온 게 아닐까. 그런데 엄마의 표정을 보니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왜? 아빠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하려고 해. 이제 한국 시장에도 진출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아빠만 가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아빠 생각이고 나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여기서 쌓아온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고. 친구들도, 학교도, 익숙한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내게 너무 낯선 나라였고 그곳에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야 했고 제발 이 결정이 바뀌길 바라며 기다려봤지만 아빠의 계획은 단단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자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한국, 너네 집 진짜 망한 거 아니야? 왜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 완전 말도 안 돼. 이런 말들은 너무 상처가 됐어요. 친구들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깔보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헐, 한국, 진짜 부럽다. 너 방탄소년단 볼 수 있는 거야? 거기 가면 화장품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K-팝과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 나를 부러워하는 애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솔직히 한국이 부럽기는커녕 그냥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출국을 앞둔 날 공항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야, 가서 잘 살아. 너 몇 년 있다가 미국 대학 다시 올 거지? 한국 가면 연락 끊기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안고 결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은 변화라는 것.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어색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낯설었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간판들은 전부 한글이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니는 모습도 왠지 모르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새로운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의 첫날, 새로운 학교에 가는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한 상태였어요. 미국에서도 전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국제학교는 한국의 일반 학교와는 달랐어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학생들도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중동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언뜻 보면 미국의 사립학교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이 저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쪽은 새로 온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학생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막상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질문이 나오면 다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약간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같이 밥 먹을래? 그 학생 덕분에 저는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너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했어? 그냥 숙제하고 시험 기간에 조금 공부하고 여기는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 대학 입시 준비 엄청 빡세.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경쟁이 엄청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작은 변화들. 처음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음식도 낯설었고 교통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음식. 저는 김치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매운 음식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한식이 저한테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고기, 김밥 같은 익숙한 음식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추천해준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처음엔 너무 매웠지만 나중엔 그 매운맛이 중독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이 낯설었어요. 김치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고 매운 음식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 음식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원래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 음식 먹방을 자주 보곤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서 유튜버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으면서 리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많았어요. 영상 속에서 유튜버들은 신기한 음식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편의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했어요.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다. 여기서 진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설마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한다고 싶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직접 편의점 먹방을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 진열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 항상 보던 삼각김밥을 드디어 사봤어요.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스팸 마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참치마요를 골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그냥 밥에 참치 넣은 거 아니야 싶었는데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고소한 참치마요가 따뜻한 밥과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 간편했어요.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도 라면을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 컵라면은 종류가 훨씬 다양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튀김우동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맵다고 난리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을 준비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헉, 이거 진짜 매워. 물을 급하게 마셨지만 매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계속 먹게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맵지만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불닭볶음면을 계속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까지 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이런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GS25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치킨 마요 덮밥을 사봤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닭고기와 계란, 마요네즈가 밥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특히 마요네즈 소스가 닭고기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솔직히 편의점 음식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간단한 간식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을 정도였어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던 어느 날 편의점에 갔더니 호빵이라는 걸 팔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고 맛있어 보인다 싶었어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겨울에 인기 있는 간식이라고 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부드러운 빵 속에서 달콤한 팥이 흘러나왔어요. 따뜻하고 달달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군고구마였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고구마를 판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촉촉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편의점 음식을 하나씩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어요. 김치도 낯설었고 매운 음식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편의점 음식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엔 친구들과 치킨도 먹어보고 곱창도 도전해보고 비빔밥도 먹어봤어요. 처음엔 망설였던 음식들이 이제는 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이곳의 문화도 사람들도 점점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한국에 적응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가기 싫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이곳이 편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괜찮을지도. 이 작은 생각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엄청 편리했어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지하철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신기했고 택시 요금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빠의 사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성장. 제가 한국에서 적응해 가는 동안 아빠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미국과 달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빠가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미팅을 했어. 한국에서 우리 회사를 도와줄 파트너를 만났어. 아빠의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서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점점 이곳에 적응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질문은 아직 확신이 없는 작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국 음식도 이제는 너무 맛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적응했습니다. 국제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학업 분위기가 미국과 많이 달라서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덕분에 공부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할 뻔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강남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한국식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너무 익숙했어요. 그날도 삼겹살을 먹기로 하고 친구들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우리 테이블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는 바로 서빙을 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한테는 주문 안 받아?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하는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한국에서 외국인 차별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인들만 상대하려고 하는 가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직접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아, 주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메뉴를 받았어요. 그제야 주문이 들어갔고 우리는 겨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기분이 찜찜한 상태로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걸까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이게 완전한 오해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며칠 뒤 한국인 친구와 함께 같은 식당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저번과 똑같이 직원이 우리 테이블을 지나치고 주문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친구가 먼저 나서서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주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문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일부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먼저 오지 않고 손님이 직접 호출해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웨이터가 먼저 와서 주문을 받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제야 지난번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 직원은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괜히 한국에 대한 오해를 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한국에서는 다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익숙한 것이 저에게는 낯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보니 문화 차이일 뿐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에도 가보고 한옥마을도 방문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처음엔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 한국 친구가 저를 떡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원래 빵을 좋아해서 한국에서도 빵집을 자주 갔는데 친구가 한국식 디저트도 한번 먹어봐라며 떡을 추천해줬어요. 처음엔 떡이 무슨 맛일까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는 떡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 먹어본 떡은 인절미였어요. 고소한 콩가루가 가득 묻어 있었는데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 먹어본 건 쑥떡이었어요. 은은한 쑥향이 입안에 퍼졌는데 예상보다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디저트 하면 초콜릿이나 케이크 같은 걸 떠올렸는데 한국의 떡도 충분히 맛있는 디저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서양식 건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와지붕과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을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적응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정말 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즈음 아빠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었어요. 나는 아직 한국에서 경험할 게 많은데 친구들도 많아졌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이 너무 익숙한데 아빠는 사업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 본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와 동생도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대학도 여기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아빠, 나 한국에서 대학 갈래. 내가 이 선택을 한 순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나는 이곳이 진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빠에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예상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고? 너 원래 미국 대학 갈 계획이었잖아. 아빠는 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한 건 알고 있었지만 대학까지 여기서 다니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사실 나 자신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에게 더 잘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한국에서 사는 게 싫었어.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좋아졌어. 그리고 여기서 대학을 가고 싶어.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넌 아직 어리니까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대학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야.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빠는 여전히 미국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익숙한 환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해졌어요. 며칠 동안 아빠와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아졌다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더 좋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의 대학들을 조사했고 내가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아빠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IT 산업이 엄청 발달했잖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여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대학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 아빠는 내 설명을 듣고 난 후에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가 나를 불러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을 가도 좋다. 하지만 그 대신 확실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후회 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빠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덕분에 영어 시험은 큰 문제 없이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면 한국어 실력도 필요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한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어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했어요. 친구들은 내가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너 아직도 한국이야? 너 진짜 거기서 대학 다닐 거야? 응. 이제는 완전히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내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한국 대학 생활이 어떨지 궁금해했고 몇몇 친구들은 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 합격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어요. 합격.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뤘네. 잘했다. 아빠의 목소리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떨어져야 했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해야 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편의점에서 맛있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으며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했어요.
아빠의 결정으로 인해 강제로 시작된 한국 생활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나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어요. 나는 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나는 이곳이 편안하고 익숙한 집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내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